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아사이티입니다. 회사원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인기리에 종영됐죠. 드라마는 끝났지만 주변의 많은 직장인들이 김 부장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김 부장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 부장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내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셨나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는 저렇게 되기 싫은데 하며 한숨 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드라마는 김 부장이 인생 2막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그 결말에 위안하기에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김 부장이 되어가는 중이거나 이미 김 부장과 똑 닮은 삶을 살고 있기도 하죠.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사이트에서 준비한 김 부장으로 살지 않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김 부장처럼 되어가는지를 분석해보고 김 부장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 부장으로 살지 않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김 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년 부장의 전형입니다. 임원 승진을 낙관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스스로를 실제보다 조금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자감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어느 날 진급 대결에서 불루를 삼키고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회사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 뒤 후배 밑으로 들어갈 바에는 자존심에 명예퇴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 어딘가에 숨어서 하루를 때우며 월급 루팡으로 사는 분들. 우리는 이런 김 부장들을 보며 대체 왜 저렇게 사시나 몰라라며 무의식적으로 타자화를 하고 선을 긋습니다. 본능적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마치 원래부터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김 부장도 사원 대리 때는 열정을 불태우던 청년이었던 거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당한 일도 토달지 않고 20년을 충성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네보다 더 열심히 일한 에이스 김대리 김 과장이었을지도 몰라요. 인생을 바쳐 일한 우리 김 부장님. 뭔가 달달한 결말을 내심 기대했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방공장으로 발령나고 말았죠. 우리도 언제든 팀장이 되어 삐끗하면 내쳐질 수 있다는 불편한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체 이런 에이스였던 청년들이 어쩌다 김 부장으로 전락하고 마는지 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에 대한 학구열이 엄청난 나라죠. 대학 진학률이 무려 70%대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기도 어려운데 한번 걸러진 우수한 인재들끼리 취업의 좁은 문을 두고 미친 경쟁을 벌입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온 광전사들끼리 다시 사활을 건 전투를 벌이죠. 사원이 1000명인 회사라면 팀장 자리는 100개, 임원 자리는 10개로 줄어듭니다. 점점 피라미드가 좁아지죠. 내가 1000명에 섞여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승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혹여 승진을 못해도 그냥 하던 일 계속하면 됩니다. 대리도 과장이 하는 일 할 수 있고 과장이 차장 하는 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피라미드 꼭대기 근처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팀장은 스테이가 안 됩니다. 임원이 되거나 고꾸라지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밑에서도 팀장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전처럼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냥 놔두지 않죠. 그렇게 10명 중 1명만 살아남는 승부에서 패한 90%가 김 부장화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할까요? 회사에서 언젠가 잘린다는 건 진리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기 순서가 지금이라는 것을 중간에 내쳐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하는 90%에 속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회사에서 안 알려주니까요. 언젠가 일 좀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영광의 시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도 그렇죠. 임원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다가 하루아침에 공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김 부장은 정말 자신이 있었을까요? 와이프에게 큰 소리 치던 것처럼 임원 자리를 예약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느 순간 위기를 직감했을 거예요. 후배인 도 부장이 똑똑하고 골프도 잘 치니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럴 때마다 임원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친분을 확인하고 함께 해온 20년치 추억을 자꾸 꺼내 상기시켜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임원을 집으로 불러서 집밥 접대 테크까지 탔죠. 한편으로는 도 부장이 공을 세울까봐 전전긍긍하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김 부장도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굽신거리고 치사하게 행동하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버렸다는 걸 알아버리기 전까지는요. 바로 팀장이라는 덫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팀장 자리를 따내고 나면 뭔가 조직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고 계속 잘 나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벗어나기 힘든 삶이 시작됩니다. 한국풍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간 관리자 40% 이상이 승진 정체로 번아웃 겪는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한 게 중간 관리자는 임원 승진을 못하면 면핀이 됩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거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후배 밑에서 허드렛 일 하다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점차 자존감 낮아지는 퇴물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사원 대리과장 차장 때와 다른 점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승진하거나 잘리거나입니다. 그러니 팀원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길을 쓰고 올라가려는 겁니다. 팀장이 되면 대리, 과장 때처럼 실력만으로 승부를 보기 어렵습니다. 실력은 이제 기본 스펙입니다. 빠지는 게 없어야 합니다. 충성심도 보여주고 군말 없이 지시에 따르고 사내 정치도 열심히 해야죠.
내일이 아니어도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임원 말 한마디에 팀원들을 주말까지 들볶고 모진 짓도 잘해야 합니다. 실력으로도 안 되면 형님 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할 수 있다면 경쟁자도 깎아내려야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임원 기분까지도 챙겨야 합니다. 이런 삶에 현타를 느끼고 다른 일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환멸을 느끼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떠나기가 힘들어요. 덫에 걸렸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장 정도 직급이 되면 이직이 참 어렵습니다. 업계 레전드 프로젝트로 커리어를 도배하지 않은 이상 모셔가는 곳이 없습니다. 첫째로 연봉이 높습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둘째로 나이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생면부지 어르신을 모시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관리자를 경력직으로 뽑는 것도 리스크 요인이죠. 회사 문화와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잘못하면 팀 하나가 골로 갑니다. 이직하려는 당사자도 임원으로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익이 없어 선뜻 사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충성심에 회사에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가려는 회사에도 당장 임원을 달 만한 후보군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실력으로 승부 보기도 어렵지만 사내 정치는 더 어렵지 않을까요? 보통 넉살로는 수십 년 형동생으로 맺어진 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환심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김 부장들은 현실을 자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좋든 싫든 승부를 보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자세가 낮아집니다. 패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짜 일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일한 티가 잘 날지에 더 몰두합니다. 결과보다는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보고서에 쓴 글씨 내용보다 표레에 칠해진 빨간색이 회사 로고와 같은 톤의 빨간색인지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주변에서 조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은 아마 몇 년 전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말을 들었을 땐 자신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내가 조직의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조직을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되었구나,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당연히 제안을 덥석 수락했겠죠. 그렇게 뭔가 된 줄로만 알았던 팀장 자리가 사실은 벗어나기 힘든 덫이기도 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김 부장이 되고 맙니다. 김 부장처럼 살지 않기. 오늘은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김 부장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직장인들이 정해진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